안팎에서는 계속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86이 97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86 세대의 중심이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97과 86은 같은 50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잘못 짚었다고 봐요. 지금 86, 97 이렇게 따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동권식 사고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권식 사고에 오히려 굉장히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정치의 주류였던 학생운동 출신들로부터 그 바로 아래로 뭐 넘기자 이런 굉장히 아주 미세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극복해야 할 운동권식 사고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50대끼리 무슨 세대 교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하신 것처럼 20대 후반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최연소 국회의원을 2번을 해보고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도 해보고 또 비교적 빠른 나이에 정치에서 큰 역할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한 번도 저는 세대교체론이라는 것을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저는 세대교체론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도 30대 때도 저는 일관되게 시대교체라는 얘기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이 중요하다. 결국 정치는 역량과 시대 정신을 갖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볼 때 70대의 DJ를 그 아래 연배 세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시대 정신에 있어서 더 앞서가거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질적 문제는 저는 그런 어떤 역량과 시대 정신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 지금 질문 주신 제 개인의 문제로 돌아갈 텐데, 저는 비교적 정치를 일찍 시작했죠. 그리고 2002년까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건 딱 6년밖에 되지 않아요. 딱 6년 동안에 비교적 그때는 잘 나갔죠. 왜냐하면 최연소 국회의원을 2번 하고 거의 6년 내내 1등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도 됐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정치를 일단락을 한 것은 2002년인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치를 이제 중간에 쉬게 됐죠.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겨야 된다는 어떤 정치공학 이제 끝까지 가본 건데, 그 이후 18년을 쉬는 동안에 제게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는 저는 다시 정치에 돌아오면서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지, 이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런 어떤 시대 정신에 충실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대의에 충실하려는 그런 태도의 문제이지 꼭 그때 매번 이겼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기는 데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을 용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정치공학인데,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회창 씨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정치공학의 끝인 단일화에 모든 걸 던져본 경험이 있는데, 사심 없이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은 없지만, 그러나 결국 지내놓고 보니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치와 시대 정신이다. 이제 이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건 굉장히 아주 뼈저린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지난 18년을 지나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정치에 돌아올 때 딱 한 줄 교훈을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이렇게 사무실에 써놨었는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 이게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결국은 바른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것은 제가 18년 동안 계속 정치권에 있었으면, 여의도 문법 속에 있었다면 깨우치지 못했을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97 후배들도 계속해서 정치권에 사실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정치권의 주류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비교적 저는 거리의 느낌, 대중들의 호흡,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여의도 문법과의 차이, 이런 것을 몸에 좀 배했다고 생각해요. 비교적 열려 있고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과하게 정치인들만의 언어나 문법을 별로 구사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18년 동안에 한편으로는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 뭐 미국 변호사도 되고 중국에 가서도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NGO도 해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 덜 여의도스러운 그런 느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대가 변한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제 관성 중 하나가 80년대 제3세계론 식으로 국내 문제도 보고 국제 문제도 보는데, 그런 문제에서 저는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코로나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온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제가 제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면서 4월에 제가 유류세 법안을 처음 내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도 독일식 1만 원 교통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통 문제를 제기하고 식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소득세 구간 조정, 그거는 지금 여당에서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 외에도 제가 가령 청년 자산의 문제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온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비교적 빨리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비교적 공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덥잖은 말싸움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정치 프로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뻔한 말장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중하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딱 이렇게 민생의 중심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 그거를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 맞게 짚어내는 거. 사실은 저는 18년 동안 이제 그것이 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대표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비교적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어찌 보면 지금 97세대의 연배에 저는 훨씬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큰 책임을 져봤고, 그래서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지난 18년 동안 여의도의 중심부에 떠나 있으면서 비교적 훨씬 더 보통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